자, 1064번입니다. 자, 제 n항이 바로 an이 3 곱하기 2의 2n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2의 2n 마이너스 1 제곱 분의 1인 자, 등비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첫째 항과 공비를 자, 차례대로 나열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n은 자,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a가 바로 뭐가 되고 초항이 되고 저 r이 뭐가 된다? 공비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공비는 항상 뭐라 그랬죠? n에 대한 미수라고 했죠. 공비는 n에 대한 미수입니다. n에 대한 미수. n에 대한 미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an을 자, a 곱하기 자, r에 자, 알파 n 플러스 베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자가 뭐가 되는가요? 문자가 바로 n이 바로 문자가 되면서 요 n이 바로 문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초항은 어떻게 됩니까? 초항은 n에다가 1을 넣으면 되겠죠. 초항은 a 곱하기 r에 n에 1을 넣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초항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요 n-1 형태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바뀌어도 초항은 항상 n에 1을 넣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공비는 어떻게 됩니까? 공비는 자, n에 대한 미수이기 때문에 r 제곱이라고 r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자, 요게 알파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r의 알파 제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요 r의 알파 제곱이 바로 뭐가 된다? 공비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n에 대한 미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요 자체가 자, 알파 n 플러스 베타이기 때문에 r의 알파 n 제곱 곱하기 r의 베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요 앞에 부분은 또다시 r의 알파의 n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r의 베타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러면 요 r의 베타라는 것은 바로 상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n이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요 n에 대한 미수는 바로 뭐가 된다? r의 바로 알파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바로 뭐가 된다? 공비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항은 a에다가 뭐 n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됩니까? 1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3 곱하기 자,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2n-1이니까 1이 되겠네요. 따라서 2의 1제곱은 1이니까 2의 1제곱은 2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n에 1을 넣으면 지수가 1이 되죠. 따라서 2의 1제곱은 2가 됩니다. 그러므로 초항은 2분의 3이 되겠네요. 자, 공비를 생각할 때는 n에 대한 미수이기 때문에 저 a의 an 일반항을 자, 저 뒤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바꾸어도 되겠습니까? 2분의 1에 바로 2n-1제곱 이렇게 바꾸어도 되겠죠. 그럼 지수 법칙하면 분모도 2n-1제곱이 되고 분자도 2n-1제곱인데 이런 여러 번 제곱해도 항상 1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표현과 이 표현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공비는 어떻게 됩니까? 공비는 바로 n에 대한 미수이기 때문에 2분의 1만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된다? 2분의 1의 바로 제곱이 되겠죠. 2분의 1의 제곱이 되어서 바로 공비는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바꾸지 않고도 보세요. 바꾸지 않고도 요 n에 대한 미수가 2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4잖아요. 근데 4가 지금 어디 있죠? 분모에 있죠. 따라서 4분의 1이 바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항은 2분의 3이고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개념을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065번입니다. 자, 등비수열이라고 하네요. 초항이 8이고 두 번째 항이 4로 떠이 세 번째가 4가 되네요. 그런데 이 제 아홉 번째 항이 사인 세타와 같다고 합니다. 이럴 때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제 9항 결론적으로 여기서 A 아홉 번째 항이 바로 뭐가 된다? 사인 세타와 같다고 했죠. 따라서 우리는 아홉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서 일반항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항을 찾아보면 초항은 얼마예요? 8이 되고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공비는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를 나누면 되고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를 나누면 공비는 항상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것보다 요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사용해도 되겠죠. 그죠? 따라서 뒤에 있는 숫자 4에서 앞에 있는 숫자 4루트 2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4가 약분이 되어서 공비는 루트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저 2분의 루트 2와 똑같아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항은 초항 8에다가 공비가 바로 루트 2분의 1이 되죠. 요 놈의 바로 n-1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바로 일반항은 어떻게 되죠? 일반항은 A 공비 R에 n이 아니고 n-1제곱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찾는 거는 아홉 번째 항이죠. 아홉 번째 항은 8 곱하기 루트 2분의 1에 바로 뭐가 된다? 바로 9를 넣으면 8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8 곱하기 자 루트 2의 8제곱이죠. 자 루트 2의 8제곱은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으로 나타내도 되겠죠. 바로 분수지수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8제곱이 되니까 이거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두 개 곱하면 되죠. 2의 2분의 1과 8을 곱하면 4가 돼서 2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분모가 2의 4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16이 되겠네요. 그죠? 16분의 1이 되므로 자 8과 16이 약분이 되면 그죠? 바로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얘가 바로 뭐가 똑같다? 사인 세타와 똑같다 그랬죠? 되겠나요? 자 그럼 우리는 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는 2분의 1이 되는 세타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이 세타가 바로 제 몇 사분면각? 바로 1사분면각이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1사분면각에서 2분의 1이 되는 세타 값은 사인의 첫 번째가 2분의 1이죠. 따라서 세타는 몇 도가 된다? 30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 아니면 30도는 라디안 값으로 말하면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30도라고 적어도 되고 6분의 파이로 적어줘도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1066번입니다. 자, 등비수열이 있는데 자,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하면 24라고 하고 그런데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비가 2대 1이네요. 이럴 때 128분의 1은 제 몇 번째 항인가 따라서 일반항을 구해보면 되겠죠. 그죠? 몇 번째 항인가를 물어보면 항상 일반항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것도 세 번째, 네 번째고 여기도 세 번째, 네 번째인데 하여간 일반항을 구하려면 초항과 공비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연속된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공비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요 A3 대 A4가 2대 1이란 말은 바로 A3분의 A4로 적으면 바로 얘는 뭐로 적으면 됩니까? 2분의 1로 적으면 되는 거 알겠나요?
전항을 분모에 적으면 후항을 분자에 적으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 A3 대 A4가 우리가 B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B는 원래 뒤에 게 바로 뭡니까? 기준이 되고 앞에 게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비교량, 기준량이 됩니다. 근데 이놈을 분수로 적으면 기준량의 분모로 가고 비교량이 분자로 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비율이 되는 거죠. 비율. 되겠습니까? 자, 그럼 사실 얘도 적으려면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자, 후항이 분모로 가고 전항이 분자로 가야 되죠. 그러면 뒷부분도 후항이 분모로 가고 전항이 분자로 가면 되겠죠. 근데 얘를 분모 분자를 뭐 취하면 역수 취하면 이쪽도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뒤에 부분에서 앞에 부분을 나누어 줬으니까 이 2분의 1이 바로 뭐가 된다? 공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비례식을 분수식으로 적어줄 때는 이렇게 적어줘야 되지만 사실 뒤 바꾸어서 적어줘도 아무 식에는 변함이 없겠죠. 그렇지만 항상 비율은 분모가 뭐가 되고 기준량을 적어주고 분자의 비교량을 적어주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렇지만 식에서는 역수를 취하면 역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므로 공비를 찾았습니다. 자, 그럼 초항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3를 초항을 가지고 해버리면 A3는 바로 AR에 바로 M-1이니까 2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자, A4는 AR의 3제곱이 되겠죠. 그게 얼마가 된다? 24가 됩니다. 자, 그럼 R을 2분의 1을 찾았기 때문에 R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얘는 4분의 1레이가 되고 여기는 세제곱을 하면 8분의 1레이가 되겠죠. 얘가 2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8분의 2가 되니까 동조항을 계산하면 8분의 3A가 24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A 값은 24. 자, 곱하기 8분의 4니까 양변은 나누기 8분의 3을 하면 3분의 8이 되어서 맞나요? 3, 8이 24가 되니까 초항은 바로 얼마가 된다? 6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따라서 일반항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항은 바로 초항 64에다가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AR의 M-1제곱이 되겠죠. 요게 얼마인 거? 128분의 1이 되는 n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128분의 1이 제 몇 항인가 물어봤으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n을 찾기 위해서 양변에 64분의 1을 곱해주면 2분의 1의 n-1제곱은 여기가 128분의 1 곱하기 6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양변에 64로 나누어지면 64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실 이 128은 얼마입니까? 2의 7제곱이 되고 164는 2의 6제곱이 되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n-1제곱은 2의 7제곱분의 1 곱하기 2의 6제곱분의 1이니까 바로 2의 13제곱분의 1이 되겠죠. 자, 2의 13제곱분의 1은 2분의 1의 몇 제곱? 13제곱으로 봐도 상관이 없죠. 맞습니까? 똑같죠? 동일하다는 거. 따라서 2분의 1과 2분의 1이 어떻습니까? 요 2분의 1과 2분의 1이 미수가 똑같죠. 그러면 지수 방정식이니까 지수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똑같으면 되겠죠. 요게 n-1이니까 n-1이 바로 얼마이다? 13이 되면 된다. 따라서 n은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14항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 조금 글자가 안 보이는데, 그죠? 이 부분이 바로 얼마가 되는 거죠? n-1제곱입니다. n-1제곱.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수가 2분의 1로 똑같으니까 이 지수끼리만 같으면 되겠죠. 즉, 여기서 바로 이게 지수 방정식이죠. 지수 방정식. 미수가 똑같으면 지수가 같으면 된다. 따라서 n의 값은 14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1067번입니다. 자, 공비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항상 이런 거 체크해 놓아야 됩니다. 공비가 양수고 제5항이 24다. 그러면 A5가 얼마 된다? 24가 되고 7항이 96이고요. 7항이 얼마다? 96이네요. 자, 이럴 때 이런 등비수에 대해서 자, 10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공비만 찾으면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항이 두 개 나왔으면 요 차이가 얼마입니까? 차이가 바로 2죠. 그 말은 등비수열이니까 바로 R의 제곱이 되겠죠. 차가. 만약에 등차수열이면 차가 2면 2D가 되는데 등비수열일 때는 공비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뒤에 숫자에서 앞에 숫자를 나누어 주면 되니까 96분의 96이 분자라고 하고 24가 분모로 가면 바로 24분의 96은 바로 4라는 값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R제곱이 4면 자, 2차 방정식이니까 그죠? 바로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R이 양수니까 R이 바로 2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A10을 구하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일반항으로 간다면 초항 곱하기 공비에 바로 n-1제곱을 이용하면 여기가 바로 몇 제곱? 9제곱이 들어가면 되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5제곱과 7제곱을 알고 있으니까 A10은 바로 A7에다가는 7부터는 몇 칸 차이가 납니까? 3칸 차이가 나니까 R 세제곱을 곱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러므로 초항을 굳이 찾을 필요 있다 없다? 찾을 필요 없겠습니다. 그럼 A7이 바로 얼마입니까? 96이 되고 자 공비가 2니까 2의 세제곱은 얼마? 8이 되겠네요. 2의 세제곱. 따라서 자 8, 6이 48, 4가 올라가고 9, 8이 72니까 4를 더하면 바로 76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고 굳이 이 일반항을 써서 사용해서 초항까지 다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것도 하나 배워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반항을 가지고 초항을 구하는 것은 풀이집이 있으니까 참조하기 바랍니다.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예요. 1068번입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래요. 그러면 첫째 항도 양수, 공비도 양수입니다. 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다음 두 식을 만족했을 때 바로 A2분의 A5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놈을 먼저 본다면 보세요. A2분의 A5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 A2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지만 A2는 초항을 이용한다면 A의 R의 n-1제곱인 게 AR이 되겠죠. 그죠? A5는 AR의 바로 4제곱을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제곱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 분모가 AR이 되고 자,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A제곱에 R의 8제곱이 되어서 A 하나 약분이 되고 R이 약분이 되면 7이 남죠. 따라서 AR 7제곱과 똑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AR 7제곱은 바로 A의 8번째, 즉 8번째 항의 값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하여간 우리는 요걸 가지고 바로 초항과 공비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두 식을 가지고 풀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A1의 제곱이고 A2의 제곱이니까 A1의 제곱은 A라고 지금 초항을 A라고 한다면 A의 제곱이 되고 자, A2의 제곱은 A2가 바로 AR이 되겠죠. 얘의 제곱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요게 얼마가 됩니까? 10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A3의 제곱이니까 A3은 바로 AR 제곱의 제곱이 되겠고, 자, A4는 AR 세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거의 제곱이 얼마 된다? 160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식을 좀 정리하시면, 자, 10과 160은 조금 이따 적어도 되겠고, 그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A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얘가 A 제곱 더하기 A 제곱 R 제곱이니까 바로 A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R 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 얘는 A 제곱 R 4제곱이 되고, 여기는 A 제곱 R 6제곱이 되니까 그죠? 바로 얘도 A 제곱 R 4제곱으로 묶으면 여기가 1이고 뒤에는 R 제곱이 됩니다. 그러므로 얘가 얼마죠? 지금 10이 되고 얘가 바로 160이 되니까 이 변변을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된다? 변변을 이렇게 여러분들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변변을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R 제곱이 어떻게 됩니까? 약분이 되겠고, 맞나요? 그리고 A 제곱도 약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좌변에 남는 것은 뭐가 남습니까? R 4제곱분의 1이 남는 것이고, 우변은 바로 16분의 1이 남죠. 따라서 R 4제곱이 바로 뭐다? 16이 되겠죠. R 4제곱이. 그러면 R 제곱은 얼마예요? R 제곱은 바로 R 4제곱이 제곱의 제곱이니까 16의 4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지만 R 제곱은 항상 4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지만 공비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공비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공비가 2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공비가 2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초항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요식을 가지고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 약분되었지만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A 제곱이 되고, 자, 갈로에 1 플러스 R 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R 제곱은 4가 되죠. 얘가 10이 되겠네요. 그럼 5가 되니까 A 제곱은 2가 되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A는 양수이기 때문에 바로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찾아낼 수가 있겠죠. 바로 A는 루트 2라고 찾았고, 자, R이 얼마입니까? R이 2잖아요. 그죠? 2인데 2의 몇 제곱? 2의 바로 7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2의 7제곱이 128이 되니까 128 루트 2라는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아니면 여기에서 요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이고 요게 2의 7제곱이니까 바로 2의 지수끼리 더하면 2분의 7이 2분의 14니까 2의 2분의 15제곱 이렇게 표현해도 둘 다 똑같은 수니까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한 형태로 바꾸면 항상 여기도 보시면 항상 여기가 한 개 차이가 나죠. 여기도 항상
한 개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1 플러스 r 제곱을 뭐 할 수 있다? 약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잘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1069번입니다. 자, 공비가 실수인 등비 수열 AL에 대하여 자,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할 때 자, A1 더하기 A3분의 A4 더하기 A6의 값을 구하여라. 지금 여기서 물어본 것을 봐도 요 4와 1이 얼마 차이 납니까? 3 차이 나죠. 그럼 요 3과 6도 얼마 차이 납니까? 3 차이 난다는 것을 알 거예요. 항상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만들어주고 또 요게 2개 차이죠. 그죠? 요 간격도 똑같이 2개 차이다. 이런 규칙이 나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요 식은 보세요. A1은 그냥 초항이니까 A라고 적고 자, 여기도 만약에 A3라고 적어봤습니다. 그럼 A4는요, 요거와 연관했을 때 1부터 시작해서 몇 번? 3칸 점프 해야 되니까 바로 AR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A6는 초항으로부터 정답하면 AR 5제곱이지만 자, 세 번째 항부터 시작한다면 A3 곱하기 세 번째 항에서 R을 몇 번 곱해주면 된다? 3번 곱해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R 세제곱으로 묶이겠죠. R 세제곱으로 묶어보면 바로 A 플러스 A3이 되어서 여기 있는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약분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식은 바로 R의 세제곱이 되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R의 세제곱을 찾으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되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여러 번 풀어보면 여러분들 여러 번 풀어보면 얘가 지금 몇 칸 차이죠? 얘와 얘가 각각 몇 칸 차이입니까? 3칸 차이 맞습니까? 자, 3칸 차이로 지금 뭐 하고 있죠? 더하고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약분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바로 R이 바로 요 3칸이 바로 여기에 지수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위의 식을 가지고 또 한번 정리해 보면 마찬가지로 얘는 첫 번째 식은 A1을 가지고 A1을 A로 넣는다면 A1을 가지고 정리하면 1 플러스가 되고 요 A2는 A에서 R을 곱해주면 되겠죠. A3는 A에서 R 제곱으로 곱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요 식을 A1이고 얘가 A1의 R이 되고 얘가 AR의 제곱이 되니까 A로 묶어주면 1 플러스 R 제곱이 됩니다. 얘가 3이죠.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A4로 묶어줘 버리면 자, 첫 번째는 1이 되고 두 번째는 A5는 A4에서 R을 한번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A6는 A4에서 R 제곱을 곱해주면 되니까 얘가 12가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좌변과 우변을 변변 뭐한다? 나누어주면 뭐죠? 맞습니까? 요 1 플러스 R 제곱과 1 플러스 R 제곱이 날아가겠죠. 약분이 되죠. 그리고 A4는 뭐가 됩니까? AR의 세제곱이 되니까 여기 A와 여기 A가 또 약분이 되어서 좌변에는 분모가 뭐가 남습니까? R 세제곱만 남고 자 분자는 다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는 12분의 3이니까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분자가 똑같으니까 R 세제곱은 바로 4가 되어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찾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속적으로 더할 때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형태로 묶어주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A5라는 것은 A로 시작한다면 R이 4번 곱해지면 되지만 A2로 시작한다면 R이 3번 곱해지면 되죠.
A3로부터 시작한다면 R이 두 번 곱해지고 A4로 시작한다면 R이 한 번만 곱해지면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참조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017번입니다. 자,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서 첫 번째로 공비가 0이 아니라는 거. 중요하죠. 이런 거 체크해야 됩니다. 공비가 절대로 0이 아니라고 하네요. 근데 다음 식을 만족할 때,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주어진 것은 이걸 먼저 적용해 보면, 자, 이 분모 A10을 그대로 놔둔다면 이 분자는 10개 차이가 나니까 그죠? 맞죠? 바로 A10에다가 바로 R의 몇 제곱? 10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10번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공비를 10번 곱해주면 바로 A20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자 A20을 기준으로 놔두면 A40이라는 것은 A20부터 시작해서 자 공비를 20번 곱해주면 되겠죠. 요 차이만큼 곱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A30을 기준으로 본다면 얘는 A30 곱하기 R의 30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요 자체가 바로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바로 R의 10제곱이 되겠죠. R의 10제곱.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의미하는 게 40번째에서 20번째를 나누었다는 말은 바로 R의 20제곱을 의미하겠네요. 그리고 A30분의 A60이라는 말은 바로 30칸이니까 바로 R의 30제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R을 찾아버리면 끝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 누구를 가지고 이 식을 가지고 처리하면 되는데 마찬가지 구조죠. 요거 한 개 차이가 나니까 R이 되겠네요. 요거는 두 개 차이가 나니까 R 제곱이 되고 요게 바로 세 개 차이가 나는 거죠. 바로 R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0이죠. 자, 그런데 공비가 0이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 R이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양변을 R로 나누면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 0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 이 식 어디서 많이 봤던 식 맞습니까? 이 식이 보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 식을 여러분들 이렇게 R 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로 두면 여러분들 이게 보입니까? 자, 바로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보이나요? 요 1은 1의 세제곱이니까 3자띠 이렇게 되었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x죠. 요거죠, 요거. 요게 바로 x가 r로 바뀌었는 거죠. 물론 x 세제곱 플러스 1은 뭡니까? 바로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잖아요. 여기서 바로 이게 기억납니까? 오메가. 얘가 바로 오메가인데 얘가 바로 우리끼리 말하면 오리지널. 얘가 바로 가리지널 오메가죠. 기억나나요? 얘를 0으로 둘 때.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양변에 여러분들 뭘 곱해야 됩니까? R-1을 곱한다면 좌변은 R-1에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이 되고 우변은 곱해봤자 0이 되겠죠. 그럼 이 좌변식이 바로 R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는 게 나오죠. 그러므로 R 세제곱이 얼마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R 세제곱이 1이니까 자, 여러분들 R 10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해볼까요? R 10제곱은 R의 세제곱에 세제곱을 곱한다. 지수 법칙한 다음에 R을 한번 곱하면 바로 R의 10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R 세제곱이 1이니까 바로 R 10제곱은 R이 되겠고 자, R20제곱은 R 세제곱을 몇 번? 6번 하면 18이니까 R 제곱이 더 필요하면 20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R 제곱이 됩니다. 자, R의 30제곱은 얼마 되죠? R의 30제곱은 R 세제곱을 10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죠? R 세제곱 1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됩니까?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R 세제곱이 1이니까. 그러므로 얘는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도 다시 한번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R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1이지만 요 자체가 요거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교환법칙 성립하면 R 제곱 더하기 R 더하기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은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우리가 고1 때부터 이 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오메가라는 게 보여야 되고 양변에 R-1 요 놈의 부반대로 곱해줘야 되죠. 부반대로 곱해주면 얘가 바로 R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서 R 세제곱이 1이 되는 우리 오리지널 오메가와 동일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0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나눗셈 형태로 나오는 건 바로 공비와 연관이 되니까 그죠? 여기 한 개 차이면 공비가 되고 두 개 차이면 공비의 제곱, 세 개 차이면 바로 공비의 세제곱이 되죠. 요 차가 바로 공비의 지수가 된다는 것 우리 앞에서 정리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